시청자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당정청, 지자체장 등 여권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만도 6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제외하고 산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평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까지 참석했으니 그야말로 거국적 추도식입니다. 봉화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 조형물들이 물결을 이루고 참석자들의 옷깃에는 저마다 노란색 추모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추도 행사를 빛내기 위한 이벤트 기획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부시 전 대통령은 국내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가 현 집권 세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하면 여권 인사들이 재백사하고 달려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친문 권력의 창업군주이자 정신적 기둥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영원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도식이 1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한 추모 행사를 가졌다 해서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판국에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본업을 제쳐두고 봉화마을까지 달려가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이어서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에 여권 세력이 총집결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붐조성, 출정식을 겸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경제난, 실업난, 막말정치, 저자세 대북정책 등 잇따른 실정과 무능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여권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해도 기념식, 추도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민심이 더욱 멀어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추도식 참석이 마지막이라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퇴임 후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애단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런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차라리 노무현이 그립다. 구관이 명관이다.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이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연 노무현이 내걸었던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는 유사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지만 내 사람이 먼저다. 진보 좌파 독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상당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반미하면 어떠냐는 도발로 시작해서 부엉이 바위의 비극으로 끝난 노무현 정권은 친노 스스로 실패한 정권, 패족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계승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면 그 시절은 그래도 양반이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진보 좌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무현 정신, 노무현 가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치 일선에서 만나본 노무현은 손해를 설사 감수하더라도 금기에 도전하는 용감한 정치인, 반칙과 특권이 아닌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는 정치인, 미완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상생, 공존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념을 앞세웠지만 이념에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은 물론 자기 지정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냈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실천해 내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대연정을 제안해서 여야 공존의 정치, 진정한 협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은 시장을 중시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부세 신설로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야당의 아파트 원가 공개 같은 요구를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했습니다. 방패장 건설에 노심초사한 친원전주의자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큰소리친 문재인 정권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유, 평등, 공정, 정의, 포용 등 좋은 말을 총동원해서 치장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을 넘어서기는커녕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경제 문제는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뿌리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분산하라는 것이 촛불민심 아닙니까? 국민통합과 화합,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는 끝없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일이 청와대로 통한다는 만사청통,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시장은 무너지고 국가 만능, 세금 만능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정권 비리는 가혹하게 처벌하면서도 현 정권의 비리는 눈 감아주는 신적폐, 신특권증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빚이 어떻게 되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서
경기 활성화에 돈을 쏟아부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망국적인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은 신주단지 모시듯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 대북 정책을 펴면서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못 믿을 사람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은 오늘 자랑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정권 탈환의 달콤함을 전하고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원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참으로 우울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영국 처칠 수상이 과거를 들춰내서 현재와 싸우는 사람은 미래를 잃는다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과거 척결, 총선 승리, 권력 장악에만 올인하는 현 집권 세력이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